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8일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지명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 내용을 사설에 담았습니다. 사설 내용이 여 비상초래한 대통령실이 비상대책위원장 고른다니, 지난 토요일자 동아일보도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는 게 당의 개혁인데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경우에 과연 그런 관계를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서 조선일보도 사실상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설에 대해서 이견을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게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도 과연 옳은 일이냐, 아껴 써야 할 제목인데 이번에 너무 소모품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하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마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을 열어가지고 한동훈 추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당내 반발 그리고 외부 보수 성향의 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의 반발이 어떻게 먹힐 것이냐.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김웅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윤석열의 아바타 한동훈이라는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굳어질 때 이번 선거에서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선일보 산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상하고 있다. 의원총회가 열리자 친윤석열계와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한 장관을 모셔오자고 입을 모았다.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려는 대통령의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비윤계 의원들은 우리가 국민의 힘이냐 용산의 힘이냐고 반발했다. 당내 중진들도 집권당이 대통령 직할부대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분신 같은 한 장관에게 당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큰 실수 없이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평을 듣는다. 참신한 이미지에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은행도 반듯해 장관으로서는 드물게 대중적 지지까지 얻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등미까지 추격했다. 그런 한 장관이 침체에 빠진 여당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범죄 피의자가 이끄는 민주당과 강직한 검사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대비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역할이다. 선거 시기에 인사조직, 예산 등 당무를 총괄해야 한다. 후보를 공천하고 선대위를 운영하는 등 선거 실무에 관한 경험도 필요하다. 그런 자리에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현직 장관 신분인 사람이 곧장 뛰어드는 것이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이 맞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해야 한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야당의 공세는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거세질 것이다. 전도 유망한 인재를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게 보수 진영은 물론 나라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한 장관 개인의 적합성 여부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문제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벌써 세 번째 비대위를 꾸리게 된 데는 대통령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나고 이어진 전당대회에서
다른 출마자들이 중도 포기하면서 김기현 전 대표가 선출된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집권당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통령 입김에 의존하는 당의 모습에 국민은 적잖이 실망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비대위 구성마저 대통령 눈치를 살핀다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한편 강직한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종로구 출신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사설과 좀 비슷합니다. 취지는 비대위원장은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제목인데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극복하여 대통령실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도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고 야당과의 소모적 정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혁신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당내의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여 당의 단합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여 총선 승리를 견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마치 구세주처럼 우리 당을 위기로부터 구해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당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당 지도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치고 눈에 보이는데도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을 비롯한 당 주요 구성원들의 철저한 반성과 변화 없이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어도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이 말을 하는데 우리 당의 어려운 상황과 비대위원장 선출에 관한 TV 뉴스를 듣던 이발사가 한 사람만 변하면 되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당이 극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당적의 수직적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이런 민심의 소리까지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발사가 했다는 말, 한 사람만 변하면 되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란 이야기죠. 최재형 의원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즉 국민의힘의 혁신은 윤석열의 혁신을 말하는데 그 혁신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이미지가 비슷한 한동훈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게 과연 총선에 무슨 덕이 되겠느냐 하는 인식을 최재형 의원이나 상당수의 국민들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선다면은 이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좌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었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그런 비판에 방어하기도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직한 검사 대 범죄 피의자의 구도로 내년 총선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앞세운다는 상당히 검사식 발상, 검사식 정치, 그 검사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식 정치의 그림자를 봅니다. 윤석열식 정치라는 게 이게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일종의 별건 수사식 정치가 아닌가 하는 게 저는 오랫동안 가졌던 화두였습니다. 별건 수사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A라는 목표를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또 다른 건을 자꾸 파가지고 수사를 자꾸 벌려간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단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사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미련을 두고 하다가 보면은 그런 수사에서 인권이 탄압이 되고 자살자도 나오고 그리고 정치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선일보가 지들이 했듯이 승리한 여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번째가 나타나는 이런 정치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윤석열식 정치는 그게 정치가 아니고 일종의 수사의 다른 형태다. 이런 인상이 확산되면 내년 선거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는 그냥 소모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보수 진영이 인재 한 사람을 잃게 된다 하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사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굳어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